안녕하세요. 학습 길라잡이 관리반 스파르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공부 방법론이고요. 학습 길라잡이 관리반 스파르타입니다. 자, 저는 도승하 평가사고요. 이제 21기 2010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학습 길라잡이 이제 관리반이라는 프로그램을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습 길라잡이 관리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처음 공부해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어느 내용을 해야 되는지 누군가가 설명해주거나 체크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주 해야 하는 공부 분량과 내용에 따라서 공부해야 하는 순서를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어떤 내용을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일주일에서 3주일 정도를 놓고 계속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관리반은요, 우선 2021년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많은 수험생들이, 저 역시도 그랬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타이밍에 이걸 해야 되는데 저 타이밍에 저걸 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진도를 설정을 해줬었어요. 이번 주에는 요만큼, 3주 동안은 요것만 해야 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우선순위 A, B, C 이렇게 있으니까 우선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약 6개월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다 전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또 이어서 이제 2022년도에도 이제 또 3명의 관리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 3명도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데이터 수치를 뽑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호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서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이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테스트하면서 서로 간에 열심히 열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명 정도 관리반 인원으로 증대가 되었고, 이제 그 50명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상호작용들을 보완해서 올해 관리반 스파르타 길라잡이로 새롭게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년 2차 시험 볼 때까지 기간이 될 거고요. 시간은 수요일 1시에서 6시, 지금 2시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 한 1~2시에서 6시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테스트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거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정기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7월 달부터는 스터디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요일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관리반 스파르타 운영 방식입니다. 수험 기간 전체 이제 현재부터 2025년 2차 시험 보는 날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는 매주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 플래너를 계획합니다. 어떤 과목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주제의 범위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딱딱 설정을 하고요. 자, 기본 관리 기간은 2025년 3월. 자, 이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는요. 학원에서 진행되는 기본 강의들이 기출문제 풀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 강의, 문제풀이, 기출 해설 강의, 이것들이 2025년 3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언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1차를 같이 하냐, 2차만 하느냐, 직장인이냐, 혹은 실무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아갔느냐, 법규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기본 강의를 지금 들어도 되고 살짝 밀어놨다가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다 체크를 해 볼 것이고요. 자료 관리, 지금 볼 거, 나중에 봐도 되는 거, 지금 조금 암기하고 가야 되는 거, 나중에 암기해도 되는 거, 그런 것들 선별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 관리, 이제 연장선인데요. 지금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가벼운 쪽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외우고 그 시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동차생 관리 및 직장인 관리, 1차 타이밍, 1차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필수 내용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분량을 축소시켜야 되거든요. 1차고 장인들은, 직장인들은 필수 내용 최소 범위로 축약시켜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관리. 7월 달이 되면 2차 시험 연기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데 스터디와 기본 강의 혹은 공부 진도를 스터디에 맞춰야 되는지 기본 강의에 맞춰야 되는지 내 개별 진도에 맞춰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수험생 A는 스터디 위주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B는 아직 전체적 세 과목의 전체적인 균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과목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기본 강의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이제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방법들은 이제 제가 칠판에 판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저희가 4월 10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 2주가 되겠죠. 4월 24일. 자, 요때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진행되는 내용을 A라고 하고요. 이때 진행되는 내용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와 암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A 중 이거 챙길 것, A 중에서 요거 챙기기, 요거 암기. 자, 그리고 B 중에서 육각형 챙기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강의 중에서 중요한 내용 포인트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암기하고 넘어가야 추후에 B 단계에서의 기본 강의를 소화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 듣고 요거 암기하면 되는구나. 그럼 B에서는 뭘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런 내용이 B에서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런 이 B 강의 중에서는 이제 요런 내용을 중심으로 잘 챙긴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타이밍에 한번 체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수험생들의 고질적인 악습, 안 좋은 거 나중에 봐야지 그래놓고 맨날 모아만 놓는단 말이에요. 모아놓는 게 취미도 아니고, 취미생활로 왜 수험 자료를 모아놓죠? 자, 수험 자료는 그때그때 보고 나서 바로바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 테스트를 합니다. 필수적으로 외워야 돼요. 근데 못 외우면 어떻게 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거기 남아서 암기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다 외우신 다음에 요거 숙지하신 거 확인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집에 그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못 갔다 그러면 외울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외워야 됩니다. 이걸 못 외우면 나아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앞에 거 모르는데 뒤에 거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앞에 거 잘 챙기고 뒤에 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고 앞으로 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를 한번 사전에 체크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스피디하게 빠르게 갈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리반 합격 사례는요 이미 영상으로도 많이 찍어놨고요. 그리고 또 우리 법규 수석 합격을 하신 분들, 저희 강의 듣고 수석 합격하신 분들도 이제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상들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100일 열공 사례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요 100일 동안 딱 3달 동안 기본 강의만 듣고도 하라는 대로 암기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2차 시험장에 처음 갔는데 40점이 넘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 땡땡땡 행정법 개별법 기본 강의만 들었고요. 수강 때 이제 서브 만드는 법 알려주는 대로 서브 노트 만들었고요. 키워드 다 암기했고요. 미니 법전 아침에 읽고 꾸준히 읽었고요. 점수 51.5. 대단하죠. 물론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암기력이 좀 짱짱할 때, 쌩쌩할 때 그때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자, 10사례 B 행정법 개별법 기본 강의만 들었습니다.
따따따 저는 이 말이 너무 심금을 울려요. 공부 방법 3번 공부 방법 중에서 동그라미 3번. 사실 이해는 하나도 안 되었고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암기하다 보니 이해가 따라왔다. 이해가 먼저예요? 암기가 먼저예요? 저는 두 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암기가 되면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면 암기가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는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 초신데도 불구하고 43점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최종적으로 다 그 다음에 합격을 해서 지금 평가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면 되고요. 열공사례 A, B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암기하면서 정리하고 공부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기하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 이해는 필수고 암기도 필수다. 암기 이해 다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기에 합격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단기에 합격을 하려면 전략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쓱 들어보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한번 들을 때부터 이를 악물고 암기 이해 열심히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단기에 합격이 가능하고요. 우리 수험 공부는요, 공부의 순서를 잘 정하는 것만으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주제와 범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합격을 훨씬 더 가까이 당겨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합격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열공입니다. 관리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